최초의 밀도와 압력은 대폭발을 일으키고 이 사건으로 물질의 기본 입자들이 생겨났으며 그것들로 인해 원자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 우주가 되었습니다. 즉,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대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들의 생겨남이 전부는 아니었으며 그 폭발로 인해 시간과 함께 공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오늘날의 우주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함께 뜻하며 우주의 모든 천체뿐 아니라 천체가 있는 공간 그 자체와 빅뱅으로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에 대해 인류는 지난 수세기에 걸친 탐구와 노력으로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로부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이 두 입자에 의해 핵이 형성되고 또 그 핵은 전자와 합쳐져 원자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들은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우주를 형성하는 모든 물질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가장 작은 쿼크에서부터 시작하여 거시적인 물질의 형태가 되기까지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의 발전과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우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우주에서 원자로 구성된 일반 물질은 겨우 우리 우주의 4%에 불과하고 또 우주의 약 2조 개의 은하와 수백조 개의 행성들과 모든 천체를 합쳐도 일반 물질의 100분의 1인 0.04%를 넘지 못하고 그 외 나머지인 3.96%의 일반 물질은 기체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측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존재는 이 0.04%를 포함한 4%에 불과하고 이 우주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약 96%나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주의 일반 물질 4%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빈 곳인데 그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는 4%인 일반 물질을 제외하면 나머지 96%는 그 존재를 추측만 하는 26%의 암흑 물질과 70%의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지구의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이 지구상 어떤 장치로도 만들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텅 빈 공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세기 중반이 되고 전파망원경이 발명되자 천문학자들은 이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빛에는 반응하는 전파 영역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주 작은 물질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측으로 알게 되었으며 또 전파 망원경의 발전은 1950년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리 은하계 내 반짝이는 별들 사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공간에도 차가운 수소 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이 수소 분자들이 방출하는 전파를 검출하여 우리 은하계의 전체 구조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측들에 의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합치면 질량이 최소 10의 53승kg이 되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일반 물질을 포함한 에너지의 평균 밀도는 10의 -29승 세제곱센티미터/g으로 즉 소수점 이하 0이 29개 세제곱센티미터/g으로 이 중 일반 물질은 전체 에너지 밀도의 5% 정도로 그 물질을 양성자로 치면 세제곱미터 부피의 공간에 0.3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의 원소를 개수로 나타내면 전체의 10의 98승계가 되고 전체의 4분의 3은 수소로 75%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전체의 약 4분의 1인 24%를 차지하는 헬륨으로 이 두 원소가 우주 전체 물질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자연 원소 90여 종은 모두 합쳐도 겨우 1%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먼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수소의 경우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며
중성자가 없는 우주의 유일한 원소로 원자 모형이 만들어진 단 하나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역사는 시작부터 우주와 역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빅뱅에 의해 우주가 시작될 때 우주는 대폭발로 초기 온도가 10의 32승도가 될 정도로 높았으며, 그 후 폭발의 힘에 의해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 팽창은 10의 마이너스 32승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때 우주의 부피는 10의 78승배까지 증가하고 온도는 10만 배나 낮아져 플라즈마나 쿼크 전자 등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생겼으며, 이때의 물질은 모두 입자수와 밀도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여 밀도가 감소하고 온도는 떨어졌으며, 약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는 쿼크와 글루온이 결합하여 양성자 및 중성자와 같은 중입자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도에 이르렀을 때 중성자는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수소와 헬륨 핵을 형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양성자는 결합되지 않아 수소 핵 상태로 남게 되었으며, 그 후 약 37만 9천 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자와 수소 핵은 수소 원자로 결합되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라 하며, 수소는 현재처럼 우주 원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주 전역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 수소 원자의 에너지 방출은 우주 전역에서 균일하게 관측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는 그 특성상 다른 원소들과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어 다른 원소들보다는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었을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는 헬륨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강한 핵력으로 결합한 중수소의 원자핵에 양성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헬륨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를 각각 2개씩 갖고 있어 원자 번호는 수소의 바로 다음이지만 질량은 수소의 4배가 되며, 그 수는 수소의 3분의 1 정도인 약 24%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헬륨부터는 원자 모형이 수소와 달리 삼체 문제가 되어, 예를 들면 현재의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전체 질량의 거의 전부인 99.7%를 차지하고 있어 태양계 내 행성들의 궤도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궤도를 패턴화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태양 말고도 항성이 하나 더 존재한다면 태양계의 궤도는 너무나도 복잡해져 행성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헬륨 원소의 전자는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측 결과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수소와 헬륨을 포함한 물질의 평균 밀도가 현재 대략 1세제곱미터당 수소 원자 1개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은하와 항성이나 행성 등에 뭉쳐져 있어 우주 공간은 그야말로 공허함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와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계로 거리는 4.24광년으로, 그 사이에는 빛의 속도로도 4년 이상 걸려야 통과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으며,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거리가 250만 광년으로 그 사이는 더 크고 더욱 공허한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지역별로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이게 되는데, 우주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또 다른 원소들이 더 많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다시 생성되면서 그렇게 존재해 왔으나, 이는 수소나 헬륨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극소량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 공간에는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들 외에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일반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주 공간에는 평균적으로 올림픽 경기장만한 크기의 공간에 초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티끌이 1개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그 공간에 비해 들어있는 존재가 매우 작아 보이지만, 우리 우주는 그 크기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 그 존재가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우주의 천체들 사이에 있으며, 그 공간을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공간이라 해서 성간 공간이라 부르고, 그 성간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을 성간 물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과 별 사이 성간 물질들의 존재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았을 때보다
안개 낀 밤하늘의 희미한 별빛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거리감이 훨씬 멀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천문학자인 트럼플러는 우리 은하계의 별과 별 사이에는 빛을 가리는 무언가가 있어 멀리 보이는 천체들을 실제보다 더 멀게 보이게 만들며 그것들에 의해 그 공간이 검게 보인다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그 존재들을 별과 별 사이 물질인 성간물질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물질들이 특정한 공간에 비교적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 부르며, 은하와 은하 사이 모여있는 물질은 특별히 은하간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간 공간의 이 물질들의 정체는 주로 기체와 먼지로 확인되었으며, 오늘날의 발전된 관측 장비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비로운 행성 같은 천체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성간 물질들 중 성간 먼지는 주로 얼음이나 규산염, 흑연, 탄화수소 덩어리 등으로, 즉 얼음과 모래로 먼 곳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만드는 성간 소광을 일으키기도 하며, 고밀도로 모여있는 특정 공간에서는 빛을 아예 차단하여 적외선으로만 관측이 되는 오리온 자리의 말머리 성운과 독수리 성운의 창조의 기둥과 같은 암흑 성운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간 먼지는 통과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파장이 긴 붉은색으로 갈수록 빛을 가리는 양이 작아져 별빛이 원래의 색깔보다 더 붉게 보이는 성간 적색화 현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성간 공간에 밀집된 먼지에 의해 통과하는 빛이 산란되어 이를 성간 편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간 공간을 채우는 또 다른 존재인 기체는 성간 기체라 불리며, 그 종류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미량의 다양한 원소들로 기체다 보니 밀도면에서는 먼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천체를 제외한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은 성간 기체로 총 양으로 치면 성간 먼지보다 훨씬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간 기체들은 그 원소들이 내는 고유한 빛의 파장을 관측하여 그 공간에 존재하는 원소의 구성비와 분포 그리고 그 특성까지도 알아낼 수 있으며, 그 결과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간 수소 기체는 온도가 매우 낮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내지 않으며 성간 먼지와는 달리 성간 차폐를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낮아서, 이러한 성간 기체는 전파 파장을 탐지하는 관측 망원 경우에는 보통의 빛으로는 알아내기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온도는 절대 온도인 영하 273도보다는 높은 약 영하 270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세제곱킬로미터당 분자로는 1개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성간 공간을 직접 탐사한 적이 있었을까요?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9년여를 여행한 끝에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계 끝자락 명왕성에 가장 근접하게 다가갔으며, 2019년에는 다시 한번 명왕성보다 더 먼 거리에 카이퍼벨트 천체인 아로코스를 근접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태양계를 벗어난 뉴 호라이즌스는 태양빛이 닿지 않는 진짜 암흑인 성간 우주에 들어섰으며, 태양으로부터 51AU 떨어진 지점에서 뉴 호라이즌스는 자신의 주변 우주 공간을 측정하였으며, 그 공간의 빛의 세기가 예상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밝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의 허블 딥필드와 서베이 관측 데이터들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천문학자들은 더 재밌는 가능성인 암흑물질의 후보 입자인 엑시온이라 주장하며, 암흑물질 입자들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빛 때문일 거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결국 우주의 96%는 존재조차 알 수 없지만, 우주 공간은 우주가 가진 모든 에너지이며, 기체들이 모여서 아기별이 탄생하고 다시 죽어서 그 공간이 되는 우주의 시작이며 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